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래피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가 방향을 바꿔서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면 정말 나쁠 것이라며 금리를 내리기 전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나는 기다릴 의향이 있지만 금리 인하는 오고 있다며 경기 침체는 자신의 경제 전망에 들어있지 않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세계 금융그룹 ING는 미국 연준이 오는 9월 50bp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 11월과 12월에는 25bp씩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없다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총 200베이시스 포인트 내려 중립 수준인 3.25에서 3.5%까지 조정할 것이며 경제 연착륙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7월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7월 CPI는 시장 예상치 2.3%보다 낮은 수치인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는데요. 전월 대비로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시장 예상치 3.4%를 밑도는 3.3% 상승에 그쳤습니다. 수치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한 이유는 서비스 물가의 상승세 가 둔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IEA는 8월 원유 시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 몇 주 안에 끝나면서 원유 수요 증가가 둔화될 것이며 올해 말에 예정된 생산량 증가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한 올해와 내년에 미국, 캐나다 등 비오펙 국가들에서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증가해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보다 확실시되었고 주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죠.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근원 CPI가 3% 밑으로 잘 내려오지 않아서인지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발표와 동시에 밑으로 길게 꼬리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아무쪼록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었고 연준이 0.25%를 인하할지 아니면 0.5% B컷을 단행할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는 한 주간 원유 재고가 520만 배럴, 가솔린 재고는 369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6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노동통계국 보고서를 통해 자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로 예측치를 0.1%포인트 하회하면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예측에 부합한 0.2%가 나왔는데요.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식료품 가격은 전월 대비 0.2% 오른 반면 에너지는 보합세를 보였고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값인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2%로 경제학자들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CPI 발표 직후 지수 선물은 소폭 하락한 반면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잠시 후 23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 정보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오늘 말복이죠. 몸에 좋은 거 좀 많이 드셨나 모르시겠네요. 자, 지금 뭐 요즘에 코로나 다시 기승을 부리는데 저도 조금 코가 코로나는 아닌데 코가 좀 맹맹한데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참 요즘에 7월, 8월 그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블랙 먼데이 시장을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만들었었죠. 자,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는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국에 이제 기폭제가 됐던 건 뭡니까? 어제 PPI죠. 예상보다 너무나도 숫자가 낮게 나오는 바람에 시장이 환호를 이제 질렀어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이제 뭐 다른 쪽에서 미팅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7월 달, 8월 달 이상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CPI가 먼저 나오고 그 PPI가 나와야 되는데 7월 때도 PPI가 먼저 나오고 8월에도 또 PPI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하이라이트가 아니다. 일단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이 하이라이트 CPI. 근데 CPI 딱 결과를 놓고 볼 때 어떠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아직까지도 어떻게 돼요? 물가 자체가 상당히 스티키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저번에 파월이 얘기죠. 디스인플레이션. 물론 물가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은 맞는 얘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직도 너무나도 끈적끈적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가더라도 시장이 이제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으나 하이라이트는 또 내일이 되겠죠. 내일 소매 판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죠? 자, 오늘 소매 판매에 대한 이슈도 제가 좀 더 쉽게 우리 시장을 풀어낼 테니까 1시간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알찬 영상, 알찬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좀 시청하셔서 집중하셔서 매매에 대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이라이트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더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CPI 발표 이후에 이렇게 시장이 왜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짚어주신다고 하셨고요. 또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전에는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가야 할지 이 부분도 오늘 저희 해선시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어제는 PPI 발표 이후 우상향을 했고 오늘 CPI 발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위아래로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타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후 횡보하는 흐름을 가져가다가 10시 31분경에는 19,175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쭉 우하향하면서 현재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0.41% 정도 하락한 19,0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CNBC에서 나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PPI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하며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진 가운데 오늘 발표된 CPI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Wednesday's big CPI inflation report could make a change in thinking for the Fed. 연준은 이제 노동시장 둔화와 같은 다른 경제 문제로 시선을 돌릴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또 이 기사 속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은 현 시점에서 거의 이슈가 되지 않으며 최악은 지나갔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미 한 차례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기에 이번 9월에 연준은 B컷을 단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연준의 결정을 봤을 때 0.25%만 내릴 것 같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선님 오늘 CPI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또 포착이 되면 이제 연준은 물가와 관련해서는 안심해도 된다라는 내용인데 오늘 발표된 CPI 정말 안심해도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뭐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결국 이제 파월이 계속 몇 번 얘기를 했죠. 작년 12월부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재화죠, 재화. 재화는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엔 전 유가라고 지금 보여져요. 유가가 어느 정도 계속 좀 내려오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제 생산, 그러니까 도매 물가가 아무래도 조금 내려오고 그거는 아주 좋은 현상인데 네. 자, 어제 참 오늘 얘기가 참 길입니다. 여러분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왜 어제 좀 난리가 났었죠 또. 봐라. 결국에는 지금 PPI가 2%대까지 후반대까지 내려왔지 않느냐. 이러면서도 왜 7월 달에 금리를 안 내렸냐. 뭐 난리가 났었어요. 자, 안 내릴 이유가 뭡니까? 결국 오늘 CPI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시장이 오늘 또 바뀌었어요. 네, 지금 화면 잠깐 보실까요? 자, 이게 CM이 이제 패드 워치죠. 패드의 워치. 자, 근데 보시면 자, 어제까지만 해도 B컷 0.5%죠. 내리는 게 53%였어요. 자, 오늘 완전히 손바뀜이 일어났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41.5%. 그다음에 0.25가 58.9, 거의 60%라는 얘기예요. 자, 그만큼 하루 사이에 시장이 급변동을 했다. 자, 월가는 내일 또 어떤 멘트를 헤드라인에다 실을까요? 그죠? 저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애틀랜타 총재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되겠고 또 보먼 이사도 아직은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다라는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6월 달에 셉에 대한 자, 화면 한 번 더 내릴게요. 화면 오늘 중요해서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6월 달에 셉이 발표가 됐죠. 우리가 점도표 셉이라고 그러죠. 예. 3, 6, 9, 12. 1년에 총 4번 발표를 합니다. 자, 6월 달 이거 가지고 또 오늘 말이 많았어요. 야, 이거로 니네들 잘못된 거잖아. 파월 맨날 하는 얘기가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어떤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거 다 틀렸잖냐. 자, 그럼 오늘 8월이니까 7월 달, 그죠? 3분기 7월 달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6월 달 끝나 7월 달이 나왔는데 어제 PPI 보면서 이거 완전히 틀렸지 않느냐. 니네들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게 결국은 CPI 보면 맞잖아요, 지금. 그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자, 지금 5.1% 아직 정상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PC 또 발표되겠지만 이것도 2.8%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여기서 약간 틀린 거는 저것만 되죠. 실업률만 조금 4.3%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앞으로 일단은 뭘 본다? 실업에 대한 거를 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어느 정도 이제 물가에 대한 거는 진정이 됐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이거를 정확히 시나리오를 잘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님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투자하는데 어떤 확실한 어떤 방향성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제가 두 가지 일단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화면 한 가지 더 내려서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거를 바라보면서 미 증시의 시장을 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이걸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보자고요. 잠깐만요. 네. 해볼게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미국 장시 향방의 열쇠는 뭐다? 실업률이라고 그랬죠. 실업률. 그렇죠. 자, 블랙 먼데이 때 뭐라고 그랬어요? 경기 침체다, 뭐 닷컴 버블이다, 뭐 샴의 벅치기다, 뭐 엔켈이다. 하여튼 안 좋은 말은 다 섞어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공포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근데 결국엔 이제 뭐 다시 거의 근접해 왔잖아요, 지금 그죠? 블랙 먼데이 거의 시가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게 결국엔 GDP하고 금리가 되겠다. 그죠? 자,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되고 되풀이가 됩니다. 그죠? 자, 금리를 내렸을 땐 언제였느냐? 그거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2008년 우리가 뭐예요? 글로벌 금융 위기 시대죠. 네. 자, 이때 GDP가 마이너스였어요. 그죠? 자, 이때 마이너스니까 어때? 경제 더 이상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이면 안 되니까 금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 금리 내리니까 어떻게 돼? 그때 어떻게 됐어요? 주식 엄청나게 상황이 안 좋았죠. 그죠? 그럼 결국엔 GDP가 안 좋을 때는 금리 내리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볼까요? 자, 2020년 뭐가 있어요? 팬데믹 있었죠. 팬데믹 때 다 금리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2022년 3월 초죠. 자, 이때 파월이 한 얘기 있죠. 일시적이야.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0.2 올리다가 0.5, 뭐다 0.75 막 엄청나게 막 올라서 현재 5.5까지 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요. 자, 이제 금리를 누가 봐도 내리겠죠. 자, 내리는데 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B컷을 예상을 하는데 자, 연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준은 일단 맛배기로 0.25로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네? 저는 0.5는 아니라고 만약에 9월에 내린다 치면 맛배기를 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일단은 아까 실업률이 아까 4.3인데 갑자기 어떻게 돼? 9월 달에 4천점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GDP 나우에서 얘기를 하죠. 2.8%까지 지금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파월은 지금 금리를 내릴 건 아닌 것 같은데 얘기가 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각도로 생각해야 되겠다. 결국엔 경제 성장률이 지금 여전히 좋고 실업률도 다시 내려와 준다면 굳이 금리를 서둘러서 낼 필요가 없어요. 왜? 대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무리 파월이 뭐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그래도 어떻게든 찜찜하잖아요. 그죠? 자기도 한 번 더 해먹고 그 사람이 야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괜히 또 잘못 내렸다가 한 사람한테 편중이 되면 자기가 또 여러 가지 여론에 문매를 맞을 수도 있고 여러 리스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CPI를 보면서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상승을 논하기에 약간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엔 뭐예요? 하이라이트는 내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뭐가 있죠? 소매 판매가 있죠. 자, 소매 판매가 저번 달에 어떻게 나왔어요? 제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소매 판매가 제로로 나왔다는 건 일단은 사람들의 지갑이 당연한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사는 거잖아요. 자, 근데 예상은 0.3%. 저번보다 소매 판매가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돼요. 경기 침체 없죠. 아직은 그죠? 경제가 좋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예상이지만 결과는 또 내일 뚜껑을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그죠? 내일 주택 관련 지표들도 있고 제조업 관련 지표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신중하게 판단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결국엔 이 8월에 그러니까 어떻게 2분기의 최정점 뭐예요? 다음 주에 22일부터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엔 CPI까지 소매판매까지 데이터를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2022년 8월에는 상당히 안 좋았죠. 그때 뭐 서머 랠리에다가 찬물 딱 끼얹으면서 주식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엄청난 폭락장을 연출했단 말이에요. 자, 월가에선 또 어제 PPI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가을 랠리가 온다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어떻게 표현할지 다시 한번 내가 월가에다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승을 논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그렇지만 대신 제가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극한 상황으로 가지 말자는 얘기죠. 뭐 닷컴 버블 경기 침체. 자, 마일드한 경기 침체. 그건 어느 정도 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물가가 뭐 인플레이션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조금은 안 좋은 시간도 있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아주 극한 상황은 아니겠다. 그래서 조금만 버티시면서 가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빛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맞아줄 겁니다. 밝게 비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미국의 물가는 완전히 안정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미국의 GDP가 현재 또 건재하게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높아진 실업률도 추후에 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면 9월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0.25%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추후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내일 발표될 소매 판매 지표 잘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사님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 B컷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잖아요. 네, 0.25% 예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0.25% 인하하게 되면은 너무 좀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것 같고 또 B컷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또 시장은 하락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은 추후 9월 금리 인하 여부와 상관없이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시장은 시장이고 아까도 이제 PPI는 자꾸 이제 어제 나오면서 이제 뭐 계속 페드 이제 파월을 이제 비판을 했죠. 네. 그러니까 틀렸다 오판이다. 그래서 아까 셉도 보여드린 거고. 네네. 결국엔 연준은 2020년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맞는 게 더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아직도 갈 길이 모르면 CPI를 보면서 답이 나오잖아요. 네네. CPI가 전년 대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년하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전월 대비 봤을 때는 아까 전월 대비 헤드라인이나 어떻게 돼요? 근원이나 올랐죠. 네.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 그럼 앞으로 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결국 경제 지표를 유심히 그렇죠. 잘 살펴봐야 한다. GDP하고 실업률을 봐야 네. 된다. 파월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게 키포인트가. 그래서 결국에 이제 9월에 FMC, 빅 FMC죠. 그 전에 이제 비농업, 그다음에 실업률, 그다음에 GDP 나오겠죠. 네. 그거 보고 이제 파월이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그것만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안개 속 형국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현재는 안개 속의 형국이고요. GDP와 실업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소매 판매 발표를 확인하기 전에 매도인 건가요? 오늘은 매도죠. 오늘은요? 내일도 매도로 갈 수가 있죠. 경기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금리 내릴 이유가 없죠. 그죠? 네. 자, 그럼 기술적으로 분석 한번 해보실까요? 예.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시향을 알아야 된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 나 시향 공부하는 거 머리 아파서 못하겠어. 그러면 돈 못 벌어요. 투자의 기본은 항상 시향이 먼저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제가 이제 매일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 시향 공부를 같이 하고 싶지만, 그죠? 그러기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수요일만이라도 제가 나오는 시간만이라도 이 채널 고정해서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왜? 저는 29년에 어떤 캐리어를 갖고 있고 국내에 다 투자를 제가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다 염두에 두시고 오늘만이라도 집중해서 좀 보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주봉을 보자고요.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기술적 분석할 때 장기 봉을 먼저 봐야 돼요. 월봉, 주봉, 일봉이 있죠. 월봉은 뭐예요? 월초만 보면 됩니다. 중순이죠. 그럼 월봉 볼 필요 없죠. 자, 그럼 주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봉. 자, 주봉에서 오늘 힌트를 정확히 줬어요.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디스커션을 매주 합니다. 매주 하는데 오늘 정확히 오늘 답을 줬는데 제가 무슨 뭐 신기가 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죠? 정말 오늘 제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게 어떻게 돼요? 7월 그죠? 목, 금이죠. 그때 실업률 막 ISM 나올 때. 자, 요때가 이제 시가가 19,171 부근이었어요. 그죠? 야, 여기가 내가 오늘 변곡점이 되겠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떨어졌잖아요. 저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변곡점을 잡아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회복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기술적으로 봤을 네, 기초 봤을 때. 때. 그래서 정확히 딱 맞잖아요. 네. 왜냐면 몸통에서 딱 밀려버리잖아요. 몸통에서. 그래서 오늘 분명히 떨어질 거다 저는 예상을 했던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칩니다. 소름 끼치고. 또 우리 좋은 소식 있는 분들한테 제가 축하를 드리고.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 매도로 봤는데, 자, 일봉을 잠깐 보시자고요. 일봉. 자, 일봉도 보세요. 다 보세요. 딱 감이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5월 달 말이죠. 여기서 저항을 받는 듯 하더니 튀어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죠? 자, 1파, 2파, 3파가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7월 요 말이죠. 거의 7월 말 정도. 그죠? 한 마지막 전주에 여기서 상당히 좀 횡보를 좀 많이 했죠. 그죠? 그럼 일봉에서도 요 라인에서 뭔가 쭈삣쭈삣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빠져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파동으로 봤을 때 62평선에서 저항을 받아줬죠. 1파, 2파, 이제 3파가 이제 마지막 하락 파동이 나오는
그런 지점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이것만 또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 어제 어때요? 젠슨이 어땠어요? 젠슨이 엔비디아 어제 좋았죠? 네. 또 빠지고 있잖아요. 그 젠슨이 엔비디아 CEO잖아요. 자, 이 양반이 또 8월 달에 지금 1,000억 달러 가까이 지금 주식을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CEO가 팔 정도면 대충 감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것들도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전기차 배터리 이슈 또 있잖아요, 지금. 지금 벤츠도 지금 중국산 쓰고 있는다고 그러고. 자, 일단은 우리나라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거 대회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뉴스가. 그럼 다른 나라들도 야, 이거 외제차 또 비싼 거 샀는데 이것도 불신이 또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도 좀 약간 밀리는 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대외적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단 매도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자, 분봉 보고 이제 진입자를 한번 보시자고요. 야, 이거 너무 많이 내려왔네요. 조금만 제가 일찍 했으면은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자, 말씀은 또 안 드릴 수 없고, 자, 19,060에서 요 자리가 어떻게든 계속 뭔가 쭈삣쭈삣하다가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9,060 정도에서 저항을 한번 다시 받아준다면, 그죠? 매도를 한번 노려보시고 여기까지 안 올라오면, 그죠? 매매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야, 이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19,060까지 그냥 매수로 가면 안 돼요. 매매는 항상 동일한 방향대로. 그리고 저번에 공부한 대로 뭐예요? 캔들선 있죠, 캔들선. 이 캔들선이 5일선이 캔들선. 자, 저항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9,060까지 안 온다. 그럼 19,020까지, 19,020에서 저항받아주면 여기서 한번 수익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짧게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9,060 정도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짧게 수익을 내고 그냥 나오시는 게 좋겠다. 더 이상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매도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은 지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선물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또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IEA의 원유 재고 증가 전망에 어제 상승세가 주춤해진 오일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녁 8시 30분 이후 쭉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14분경에는 78.78달러 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금 우하향하면서 쭉 하락을 했고 11시 3분경에는 78.3달러까지 또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약 보합권인 0.28% 정도 하락한 78.1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도 어떻게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딱히 추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마스터님은 또 어떤 전략 주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네요. 네, 마스터님 어떤 부분 때문에 매수일까요? 자, 일단은 두 가지를 일단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정학적 리스트가 제일 큰 거죠. 예. 이란하고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한번 붙자고 좀 분위기인데. 네. 자, 만약에 이게 전쟁이 터져버리면 결국엔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죠. 이란하고 미국 전쟁이 되겠죠. 네네. 자, 그러면 이란이 이렇게 된 거 사생 결단으로 나서겠죠. 그럼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동량이 오가죠, 거기서 20-30%. 네.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울이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는 맨날 거론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전쟁이 안 났으면 좋죠. 나면 안 되죠. 얼마나 이게 아픈 겁니까?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2년이 넘게 지금 진행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이상한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 유가는 정신없이 올라가겠죠. 자, 그럼 아까 잭슨 미팅 때 파월이 분명히 이 얘기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가는 정말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아까 11시 30분이죠. 30분에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자, 일단은
일단은 재고가 조금 줄어든 걸로 예상은 나와요. 근데 예상하고 또 현실이 또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재고는 줄어든다라는 가정에 넣고 보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매수를 일단 주문을 넣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주봉 보더라도 뭐 정신이 없죠. 딱 봐도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어떻게든 쌍바닥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완전 박스장이에요. 정확히 박스장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일단 올라간다. $80 찍고 내려와 있는데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분봉을 좀 보시면 자, 분봉 78달러. 78달러에서 78.10달러. 여기서 조금 지지를 해준다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 이제 캔들처럼 방향을 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지를 해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놓고 이렇게 좀 이따 여러분들 이거를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욕심이죠. 자, 그럼 제가 몇 번 나와서 팁을 드리죠. 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가격대 올라간다. 그럼 MIT 익절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셔서 수익을 좀 제 기법 공부하신 대로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 나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가 팁을 드리고 싶네요. 자, 유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중동발 지정 확정 리스크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11시 30분에 발표될 원유 재고가 또 시장 예상치보다 더 많이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사인을 주셨는데요. 78달러에서 78.10달러 선 지지 확인 후에 매수 사인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크루드 오일도 정리해 보겠고요. 바로 이어서 골드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2,507달러의 거래를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란불을 켠 모습인데요.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9시 30분경 2,519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0시 30분경에는 2,487선까지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횡보하는 흐름 또 나타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0.49% 정도 하락한 2,49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바로 어떤 전략 주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골드는 왜 매도일까요? 자, 좀 쉬어가야죠. 지금 뭐 이유 없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결국에는 뭐 금리를 내리겠다. 네. 그런 이슈 때문에 계속 뭐 누가 봐도 독보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네. 올랐는데 자, 오늘 찬물을 끼얹었죠. 비컷에 대한 것은 물 건너갔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오늘 좀 밑으로 좀 빠지는 게 아닌가. 그 이유는 CPI, 오늘 그렇죠, 발표된 그렇죠, CPI 때문에. 그렇죠. 아까 달러도 조금 올라가는 게 보이고 예. 오늘은 좀 쉬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영망치가 나왔죠. 그죠? 나오면서 뭐 쭈삣쭈삣 되는데 오늘은 또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뭐 주봉이죠, 주봉. 주봉도 큰 거죠. 작은 게 아니죠. 되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자, 우리 일봉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도 딱 정확히 저항을 뭐 어딘가에서 지금 받고 있죠. 올라가려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윗꼬리가 또 세게 달려 일봉이 또 세게 달려서 계속 밑으로 내리꽂고 있는 상황. 그죠? 근데 아직은 정확히 오늘 쉬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아직은 상승의 여력은 있다. 왜? 어떻게든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골드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상승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진입가 드릴게요. 예. 자, 일단 2,500온스, 2,500온스 요 부분이 될 것 같네요. 2,500온스까지 올라왔다 저항 받아주면요. 오늘은 뭐 이렇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짧게 먹고 빠지세요. 20틱에서 30틱. 뭐 30틱만 드셔도 뭐 수익 이게 저 틱당 10불이잖아요. 그죠? 환율이 뭐 1,300원 중반대니까 거기도 뭐 작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골드는 투자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CPI 발표 이후에 B컷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줄어들었고 그리고 현재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즉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 사인을 주셨는데 2,500달러 저항 확인 후에 단기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또 내일 소매 판매 발표 지표 발표 이후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러한 부분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천명 마스터님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이제 마스터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강의 주제가 5분봉의 비밀이라고 네네. 하던데 네, 5분봉이 어떤 의미를 가진 건가요? 단기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모든 이제 단기, 중기, 장기의 출발점이죠. 출발점이기 때문에 5분봉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게이트웨이니까 그걸 모르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뭐 그렇게 안정적으로 낼 수 없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일단 매번 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금주의 하이라이트 구간. 저번 주죠, 저번 주. 좀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몇 번 나와서 우리 시청자들 말씀을 드리죠. 자, 파생이라는 상품은 해지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해외 선물만 있는 게 아니죠. 국내 선물도 있죠. 코스피 200이라는 상품이 우리나라 국내 선물이에요. 이 역사도 오래됐고, 그죠? 자, 이 상품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득이 있냐면요. 자, 코스피, 국내 선물한 코스피 추세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자, 코스피의 새끼가 선물이, 제 국내 선물 코스피 200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코스피를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의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 뭐예요?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국내 선물도 계속 우리 시청자한테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스윙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8월 9일 날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개장이 되고 나서 거의 끝날 때까지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어떻게 돼요? 매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은 일단 스톱해야 되겠죠. 자, 매수로 간다. 그럼 얘 기술적 분석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주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걸 반드시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된 투자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공부하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지난 방송 이야기를 좀 제가 좀 드릴게요. 자, 지난 방송. 요즘에 너무나도 제가 좀 뭐 쪽집게 도사도 아니고 잘만 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자, 지난주에 이제 뭐 보시면 되겠지만 자, 윗꼬리 긴 영방치 패턴이 출현이 됐다. 고점이 나온 상황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여기서 제가 분명히 고점이 나온다고 말씀을 딱 드렸어요. 자, 그러고 났더니 방송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내려왔어요. 이렇게 지금. 그죠? 그래서 지난주 종가에서 저항받고 내려오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죠? 제 기법 갖고 끝까지 끌고 갔으면 얼마까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3,000틱. 예, 리얼이에요. 저는 이론의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요. 리얼하게 설명을 드려요. 자, 오늘도 아까 정확히 맞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3,000틱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런 계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틱당 5불이니까. 이렇게 바로 리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부라는 거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론하고 실전하고 100% 달라요. 이론은 누구든지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왜? 지나간 차트 딱 캡처해갖고 교육시켜주면 누가 못해요.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리얼한 차트에서도 정확하게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시청자한테 언급을 했을 때 그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 명심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시간이 또 너무 없네요. 자, 오늘 그다음에 이제 요건 했고. 자, 매달 수익을 안겨준 일목균형 캔들선 단타 매매. 저번 주에 제가 요거를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드려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일목균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핵심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거 교육 강의 마감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 기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선들이 있죠. 일목균형. 자, 근데 세 가지만 알면 된다. 기준선만 알자. 기준선을 알아야 되고 세팅. 그다음에 이제 캔들선. 캔들선 제가 5일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선행 스팬, 후행 스팬은 필요 없습니다. 선행 스팬 1, 2만 알면 되겠다.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일목균형표에서 선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되겠죠. 기준선,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캔들선과 구름대가 두 개의 구름대가 있죠. 양운 구름대가 있고 음운 구름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상관관계만 알면 되겠다. 그럼 간단하죠.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차트에 들어가서 과연 1000명이 얘기하는 규칙대로 얘네들이 제대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지를 이제 증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리얼한 차트 들어가서 한번 증명을 해보시자고요. 자, 변동성, 여러 가지 구간에 있다. 변동성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당황할 필요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당하는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자, 매도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죠? 매도로 내려갈 거, 이제 확인했어. 자, 그럼 여기 내려갈 것 같으니 여기서 진입해서 매도 딱 들어가요. 여지 없어요. 자, 바로 꺾어버리죠. 이게 바로 요 선행 스팬 1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지지를 받았으니까 각도 확 꺾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기준선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또 볼까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일단은 또 꺾였죠. 캔들선이 꺾였죠. 그래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럼 바로 밑에 기준선을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준선을 만나면서 붕괴를 하죠. 자, 그럼 이게 양운 구름대잖아요. 양운 구름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도니까 양운 구름대를 붕괴를 해줘야 돼요. 이게 올바른 어떤 구조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저항 받았잖아요. 그럼 선행 스팬2까지 또 붕괴를 하죠. 그러면 자, 캔들선하고 어떻게 돼요? 기준선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찐 일목균형 매매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볼게요. 자, 가다가 어떻게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또 각도가 나와주죠. 자, 일단은 매수의 관점. 이제는 음운 구름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런 형상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럼 1차 조건. 자, 캔들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어.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더라도 현재는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기준선, 자, 어떻게 돼요? 돌파하고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선행 스팬 1 돌파, 선행 스팬 2 돌파해서 쭉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이제 제가 잘렸는데 조금 계속 쫓아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캔들선이 계속 지지를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정하시면 알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한번 보자고요. 네. 자, 다음 이제 원웨이 구간. 원웨이 구간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신없죠. 그죠? 자, 원웨이 구간에서 잘못 물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정말 안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요. 5월달, 6월달, 7월달, 이제 8월달. 지금 뭐 거의 4개월 연속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공부해 드리는 것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원웨이 구간에서
절대로 털릴 일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원웨이 구간한테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아까 기본적으로 개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 이거죠. 자, 일목균형이 어쨌든 딱 봐도 지나갔으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보는데 여기서 뭘 활용하느냐. 자, 매수일 때는 어떤 걸 활용해야 돼요? 자, 쌍바닥 패턴을 제가 활용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쌍바닥.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저점이 계속 높아지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끝까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팁이 있잖아요. 자, 아까 처음에 변동수권 구간에서 공부했던 거 있죠. 뭐가 있었어요? 자, 얘가 각도가 캔들선 35도 꺾어주면서 선엑스펜 원에서 지지를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들어와서 기준선 돌파했으면 뭐 요 정도에서 뭐 마감을 할 수 있었고, 그죠? 근데 원웨이는 계속 한 번에 가는 건 없잖아요. 그죠? 한번 눌러주고 올라가고. 이런 데서 많이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그래 어차피 올라갈 건데 여기서 또 여지없이 매수 들어간다니까. 매수 들어가 이건 100%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잘못 들어가면 털려. 그럼 여기 손절 딱 이제 매도인가 보다. 이걸 원리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패턴을 알면은 전혀 털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선엑스펜 원에서 지지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지해주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정확히 우리가 숙지하면 어떻게 해요? 매매를 깔끔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원웨이 구간에서 털릴 일이 없겠죠. 자, 그럼 매수만 있나요? 매도도 있죠. 매도는 또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이걸 굳이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디서 우리가 정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횡보라는 구간이 있어요. 마지막. 이게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캔들선하고 어떻게 기준선하고 동일한 방향을 계속 가준다면 수익을 계속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또 아까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MIT 익절. MIT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진입했다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목표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MIT 일절 걸어놓으면 전혀 털 일이 없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 우리 이제 강의로 우리 시청자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께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 매매를 하는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더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내 매매에 적용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해외 선물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나 스스로도 혼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까지 또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서 마스터님과 꼭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속보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끝나기 전에 속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IA 원유 재고가 오늘 11시 30분경 발표가 됐죠.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와 지금 비교했을 때 오히려 재고가 많이 남았고요. 가솔린 재고는 그래도 예측보다 더 많이 재고가 소진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 시장은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오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동일하게 네. 78달러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매수로 올라갈까요? 가세요. 왜냐면 저번 주와 또 다르죠. 저번 주에는 휘발유가 가솔린이 좋게 나오고 원유는 또 적게 나왔는데 이번도 손바뀜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지표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의미 없고 전쟁에 대한 이슈를 좀 봐야 돼요. 아직도 지금 따끈따끈하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중동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상향을 다시금 할 수 있다라고 보셨으니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전략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또 오늘 핵심으로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 전에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핵심 살펴보시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물가, GDP, 노동시장은 견고한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보셨습니다. 내일 소매 판매를 확인한 후에 진입 자리를 노리자고 분석해 주셨고요. 크루드 오일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속에 미국이 참전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으니 반등에 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은 금리 인하라는 이슈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7월 CPI 지표상 끈끈한 물가가 확인되면서 달러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